네,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 유난히도 긴 좋은 연휴였는데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 잔인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쌓은 원한을 왜 제주도에서 와서 풀었을까요? 그리고 명절은 가족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왜 명절이 지나고 가족은 다 헤어지게 됐을까요? 그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임 기자, 어제 제주도에서 중국 괴한의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결국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오전 그 제주도에 있는 성당에서 이 흉기에 찔려서 피습을 당했던 61살 김모 씨가요. 결국 오늘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흉기에 가슴과 복부를 네 차례 이상 찔린 건데요. 이 워낙 그 독실한 신자였던 이 김 씨는 이 본인이 119 신고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인 관광객이 범인인데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피의자죠. 첸모 씨는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숙소 부근의 성당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당을 찾았더니 여자 혼자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쳤던 나의 전 아내 2명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성당에 여자가 있는 것을 본 순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욱해서 이런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건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거는 사실상 철저히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이 용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네. 우발적 범행하고 계획적 범행은 양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이게 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냐면 제주도 와서 이제 흉기를 구입합니다. 네. 물론 이 사람은 그걸 과일 깎아 먹으려고 구입을 했다는데 네. 과일 깎아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칼을 성당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당을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에요. 두세 차례 정도 가서 그러니까 사전답사 형태로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40km나 넘게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과거에 2번 정도 부인이 도망을 가서 네.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나라에 와서 풀었던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너무 쉽게 40km나 도주를 했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청부 살해는 아닌가라는 부분도 피해자 중심으로 인적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런 흉악한 일을 했을 수 있다. 문제는 이게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주에서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김유린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무법지대가 돼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 무비자가 허가가 되면서요, 이 제주도의 이 중국 관광객들의 이 유입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네. 이 사건 역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CCTV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화면이죠, 바로. 네, 저 아주 세게 머리를 부딪히는 남성, 저분이 그 한국인이고 이 식당 주인인데요. 이 중국인 관광객 한 6명, 7명이 아주 둘러싸고 아주 충격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지난 9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제주의 연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자신들이 사간 술과 음식을 식당 안에서 먹겠다고 하자 이 상점 주인이 나가라고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시켰던 음식들은 값도 내지 않은 채 나가니까 이 상점 주인의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이 왜 값을 치르지 않냐라고 네. 따라가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네. 결국 이 때문에 이 식당 주인의 아들과 이 식당 주인 2명 다 모두 뇌출혈 증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요. 네. 이 싸움을 말리던 행인까지 아주 심각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유린 기자 말씀처럼 이 제주도가 지금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비자를 안 받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하는데 아니 관광도 좋지만 일단 사람이 안전하고 봐야 되는데 제주도의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이거를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네. 제주도 내 이 유커들의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대략 기준에서 2011년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11년도에 58건이었던 범죄가 작년에 260건으로 거의 최고 수준을 찍었는데 네. 올해는 아직 절반 좀 더 지났는데요. 2016년 7월까지 살펴보면 240건이니까 올해 네. 전해보다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게 많아지겠네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이번 용의자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검거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 사람이 무비자로 들어오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을 특정하기 힘들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중국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가버린 순간 네. 나중에 특정이 돼도 범죄 인도 절차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중국 내에서 잠적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의 도민들도 아니,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다 좋고 네. 뭐 연간 뭐 300만 명 중에 한 80%가 중국인이니까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비자 하는 건 좋지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론 무비자가 아니라 비자를 발급받아서 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네. 내 정보가 내가 들어왔다는 정보를 일단 이 당국에서 알고 있으면 들어와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런 효과, 심리적인 그런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네,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근데 이 집은 비극이 일어났군요. 추석에 처갓집에 온 딸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그랬나요? 김일임 기자.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불을 지른 딸은요, 38살 최모 씨입니다. 네. 이 집에 그 추석날 다음 날이죠. 16일 아침 7시에 이 집에 갔는데요. 이 집에 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5리터 휘발유통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네. 휘발유통을요. 네. 지금 보시면요, 이 집 안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집 안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검게 그슬려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엌으로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요. 이 집 안에는 부모님과 남동생 가족, 한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네. 7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이 나자마자 이 가족들이 이불을 가지고 불을 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더 깊은 밤이었고 잠에서 안 깼다면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최모 씨가 불을 지른 이유가요. 알고 보니까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에다 부동산을 좀 팔아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부동산은 이미 남동생에게 유산으로 전달이 됐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왜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전해주고 나에겐 주지 않냐라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백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유산을 둘러싼 그 형제들 간의 분쟁이었군요. 이런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좀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유산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생전에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상속 전 단계에 그냥 증여를 한 겁니다. 네. 아들한테만. 이게 아들한테만 증여해도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 문제가 이 증여와 관련해서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나 미용실 운영하는데 힘든데 안 준 것 때문에 이제 불을 지른 건데 네. 이게 옛날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장자를 좀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유언을 남길 때 보면 우리 저기 첫째 아들한테 내 전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그 유언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내가 첫째 아들한테 다 주고 싶어도 이제 본인이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서 내가 가져야 될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네. 그게 유류분 제도라는 건데 네. 그게 과거에는 사실 부모님이 첫째를 다 물려준다 그러면은 둘째, 셋째 그냥 그냥 부모님 뜻에 따라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어. 최근에는 사실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있고 네. 또 법률 지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네. 내 권리가 있는데 그 내 권리를 찾아야지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을 보면 유류분 청구 소송 접수된 걸 보면 2005년 기준으로 1년에 158건이었던 게 네. 지금 2015년 작년 기준으로 911건이니까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부모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부모님은 사망한 이유니까 네. 유산을 다 가져간 이제 첫째 아들 진짜. 아니면 둘째 아들이 다 가져갔으면 둘째 아들. 이게 하는 형제들끼리 소송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네. 유류분 소송이 많이 생기는 게 각박해지는 부모님이 거네요. 이 유류분에 관련된 걸 사실 잘 모르시고 유언하신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면 무조건 싸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류분은 인정해주고 유언을 네. 하는 것, 그 부분은 법률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이 가장 효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해둔 증여라든지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유언을 해서 첫째 아들 다 주고 싶은데 유류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줘야지. 그래서 생전에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아, 그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네. 다른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될 둘째나 셋째가 내가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첫째한테 미리 다 줘서 네. 그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한 재산을 포함시킵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지금은 유언장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쭉 살펴보고 최소한 내가 첫째가 제일 좋아도 예. 나머지에게 본인들이 받을 거 절반은 준 상태에서 첫째한테 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지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필연적으로 이런 법적 분쟁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소한 이런 부분 유류분 제도가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재산 증여 때문에 가족들끼리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주림 기자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홧김에 그냥 차에다 불을 지른 그 안에 그 자기 아내도 타고 있었나요, 차에? 다행히 아내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주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 보시면요, 이 차가 완전히 그 뒤가 그 불에 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급하게 이 소화기로 끄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옆에 있었던 그 70대 행인이 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멀쩡한 차에 왜 저렇게 불을 냈다고 하나요, 남편은? 네, 이 단돈 40만 원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이 차량이 지금 과태료가 미납이 돼서 40만 원 미납이 되어서 이 차가 지금 현재 번호판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요, 처가에 나에게 과태료를 좀 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처가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가에 있는 그 동네에다가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불을 지르고 본인은 멀찍이 떨어져서 저 차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시위였군요. 네, 맞습니다. 방화 시위. 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수원에서는 참 이게 연휴에 전해드리기는 민망한 얘기지만 참 끔찍한 얘기지만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네,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추석 연휴 당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이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태어난 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있었는데요. 이 네.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 없으니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쓴 것 같은 이런 쪽지 하나만 남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이 출입하는 CCTV를 통해서 20대 여성이 이 아이를 버리고 갔다라는 걸 특정을 했고요. 하루 네. 만에 어제 이 여성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산모가 밤새 진통을 하고 모텔 객실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도대체 이 신생아를 왜 버렸다고 한 겁니까? 이 애초에는요, 이 모텔에 들어가는 게 20대 여성과 한 30,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 모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거리에서 이 여성을 다 검거를 했는데 네. 이 여성은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에서 10개월간 아이를 임신을 했었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낳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모텔에 가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채팅 앱을 통해서 이 30대 남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은 소위 말하는 채팅 앱을 통해서 즉석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 하고 이 여성과 접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모텔에 들어가고 보니 여성이 임신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 모텔비만 내주고 남성은 혼자 빠져나왔고요. 밤새 진통을 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였다고 합니다. 참 이 믿기 어려운 사건 사고 소식 추석 연휴에 벌어졌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은요. 참 이게 술이 취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 철없는 30, 40대 남성들 헬기에 장난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폐가 망신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